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중복 순열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두 가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중복 순열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거잖아. 1, 2, 3, 4, 5 서로 다른 5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4자리 정수를 만들 때 몇 가지가 만들어지냐 이렇게 물었을 때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뽑아서 여기서 이 4개는 서로 다른 4개입니다. 서로 다른 4개를 뽑아서 여기가 나열하는 방법의 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니까 요거 계산을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자, 요때 이 P는 말이지 퍼뮤테이션이라고 해서 순열 기호로서 쓰는 기호인데 저거는 이 뒤에 있는 4가지가 서로 다르다라는 가정하에서 나열을 했을 때 달라지는 가지수죠. 즉 여기 왔던 숫자가 여기는 다시 못 와요. 이런 표현이 A인 반면에 이번에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 왔던 숫자가 얼마든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걸 허용한다는 게 중복입니다. 이게 허용되고 순열은 당연히 순서가 바뀌면 다른 것으로 취급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요 자리 올 수 있는 게 5가지고 요 자리도 5가지고 요 자리도 5가지고 요 자리도 5가지라서 5의 4제곱인데 요 상황을 얘랑 구분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기호는 이걸 5파이의 4. 원래 이 파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엄밀하게는 프로덕트라고 읽어야 되는데 저게 이제 어차피 얘랑 구별이 가기 위한 기호이기 때문에 그냥 파이라고 읽어도 뭐 무방합니다. 무방한데 정상적으로는 프로덕트라고 읽어야 되긴 해. 어찌됐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5파이 4라고 표현이 돼서 일반적으로 n파이 r이라는 것은 요 앞에 있는 요거는 뭡니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나열을 하되 저 뽑을 때 r개를 뽑을 때 중복이 허용이 된다고 그래요. 아시겠지? 그럼 요거는 n의 r제곱 이렇게 계산한다는 걸 지금 보여줬는데 자, 이 기호 있잖아요. 이 기호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풀 때 저 기호부터 생각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헷갈리기 시작해요. 저 기호는 어떤 교과서는 아예 싫지도 않은 교과서, 실려있지 않은 교과서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기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들은 나열하고 아니면 나눠주고 뭐 분배하고 이런 것들에 쓰이는 건데 그 주체가 되면 돼요. 그냥. 알겠니? 오케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여기 연필이 뭐 1, 2, 3, 4 연필이 이렇게 4개가 5개가 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이 서로 다른 연필 5개를 서로 다른 사람 4명한테 나눠주는 방법은 이래서 단 연필을 못 받는 사람이 가능하다, 있을 수 있다 이랬을 때 항상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연필을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지 사람을 연필한테 보내는 거 아닙니다. 알겠니? 연필을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라고. 이해가지? 그러면 1번 연필을 몇 사람한테 나눠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가 그 연필 나눠주는 사람이 대보라고. 앞에 4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네 손에는 연필이 5개가 있고요. 첫 번째 연필을 들었어. 몇 사람한테 줄 수 있어? 4가지죠. 첫 번째 연필. 두 번째 연필을 또 들었어. 몇 사람한테 줄 수 있어? 4가지고요. 세 번째 연필도 자, 이렇게 해서 4의 5제곱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서야 4파이의 5다. 이렇게 기호는 맨 마지막에 생각하는 거예요. 기호부터 생각하지 말고. 이때 사람을 갖다가 연필한테 나눠주는 그런 몰직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사람이 연필한테 가버리면 그 사람 없어지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4사람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막 3사람한테 나눠주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지면 안 된다. 연필은 어떤 사람한테 가도 여전히 이 4사람은 계속 4사람으로 남아있어야 그 다음 연필도 4사람한테 그 다음 연필도 4사람한테 나눠주는 방법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라. 연필을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지 사람을 연필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야.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편지가 서로 다른 편지가 있어. 편지가 10통이 있고 이 앞에 우체통이 3개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 우체통이 편지가 10통이 있고 우체통이 3개가 있는데 야 생각해봐.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거지 우체통을 편지한테 주는 거 아니다. 알겠니? 그럼 네가 우체부가 돼봐. 손에 편지가 10통이 있어. 이 앞에 편지
우체통이 3개가 있고, 자, 첫 번째 편지를 들었어. 몇 군데 넣을 수 있겠어? 3군데. 9통의 편지가 나왔죠. 두 번째 편지 들어도 3군데. 세 번째도 3군데. 10번째 마지막 편지도 3군데 넣을 수 있으니까. 3의 10제곱이면 이거는 3, 8, 2의 10 이렇게 쓴단 말이지.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거다. 이런 게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중복순열이라는 거는 항상 요와 같은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야. 기호를 갖다가 막 먼저 떠올리고 그딴 짓 하면 안 돼.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거지 우체통을 편지한테 주면 안 돼. 내가 우스갯소리로 우체통을 편지에다 주면 편지 찢어진다 했지? 그러면 안 돼. 생각해봐. 이런 우체통을 편지 하나 하는데 줬다고 생각해. 그럼 우체통 하나 사라지잖아. 그 다음부터는 어떤 편지를 3개의 우체통에 넣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런 상황 벌어지면 안 된다고.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거야. 되시겠어? 자, 이제 이런 상황을 중복순열이라고 부르고, 이때 자 연필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럼 여기서는 분명히 편지를 여기다 넣다 보면 말이야, 여기 비어있는 원래 싹 비어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넣기 시작했다는 가정을 해서 이걸 다 넣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이 우체통 중에는 비어있는 우체통이 있을 수도 있어. 지금 무슨 소리가 하면 이 3의 10제곱 안에는 말이야, 이 10통의 편지가 몽땅 A에만 들어간 경우도 포함되어 있어. 그럼 B, C가 비어있겠지. 이 10통의 편지가 몽땅 B, 혹은 10통의 편지가 몽땅 C에 들어가는 경우도 여기 다 들어있다고. 혹은요, 이 10통의 편지가 A, B에만 적절하게 나눠져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 C는 비어있겠지. 그러면 그런 경우도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 그래서 중복순열을 써야 될 때는 언제냐면, 일단 몰빵 한 군데에 몰아서 넣는 게 가능할 때 중복순열을 쓸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 알겠니? 그래서 중복순열은 개념 정리가 뭐 크게 많은 게 아니라 요런 정도, 중복을 허용하는 순열이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고, 기호가 어떻게 된다는 거는 맨 마지막에 생각한다 했고요. 항상 이런 걸 갖다가 생각할 때는 네가 그걸 분배하거나 아니면 나열하는 주체가 되면 된다 했고, 절대 기호는 먼저 생각하지 않는 거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 연필을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고, 편지를 우체통한테 나눠주는 거고, 과일을 접시한테 놓는 거야. 과일을 접시한테 놓는 거라고. 접시를 과일한테 주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런 거 헷갈리지 않도록 준비를 하시면 된다고. 중복순열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중요한 게 이런 거지.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자, 이게 뭐냐면, 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A.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요 AAA를 나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 했는데, 요 3개가 구분이 가지 않는다. 완전히 똑같은 A야. 대답해봐. AAA를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한 가지밖에 없죠. 저걸 아무리 이거 3개를 막 순서를 이렇게 막 고치기 하고 써봤자 우리 경우의 수는 항상 결과가 몇 가지로 달라지는지만 중요하다 했으니까 한 가지 결과밖에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이걸 분명히 나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뭐 별거 아니네. 똑같은 게 나오면 그냥 한 가지밖에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야. AAA만 아니고 BB까지 이 5개를 나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 물으면, 요거는 B까지 존재를 하니까 좀 생각이 필요하겠죠. 이해가니? 오케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다들 알겠지만, 이런 걸 나열할 때는 이 5개를 먼저, 하나, 둘, 셋, 넷, 5개를 먼저 서로 몽땅 다르다고 나열하는 거야. 오펙이겠죠? 그런 다음에 요 앞에 똑같은 놈이 얼마? 3개 있으면 3팩토리얼로 나누고, 다시 똑같은 게 2개 있으면 2팩토리얼로 나누면 된다 했는데, 요게 왜 이러냐 하면, 자, 잘 보세요. 이 위에 있는 이 5팩이라는 계산은 사실상 이걸 어떻게 본 거야? A1, A2, A3, 이걸 B1, B2 이렇게 5개를 몽땅 다르게 본 계산이 얘란 말이야. 맞죠? 그러면 이것들이 다 다르게 봤으니까 이 5팩이라는 게 120까지 될 거 아닙니까? 120까지. 이해가죠? 그 120까지 중에서 B1, B2 자리로 분류를 해보면, 만약에 B1, B2가 요렇게 돼 있는 놈만 생각을 해보자. B1, B2는 고정을 시켰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얘들이, 자, A1, A2, A3가 돼 있는 놈이 있고, A1, A3, A2, 혹은 A2, A1, A3, A2, A3, A1, A3, A1, A2, 그 다음에 A3, A2, A1,
자, B1, B2를 고정시켜 놓으면 말이야. 지금 이 5팩이라는 계산은 B1, B2 자리를 고정시켰을 때는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이게 왜 여섯 가지가 되는 거지? A1, A2, A3를 나열하는 방법이 3팩토리얼이기 때문에 여섯 가지가 되는 거지. 이 여섯 가지를 몽땅 다 얘는 다르게 본 거야.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 A1, A2, A3 이거를 쓱 지워봐. 이렇게 지워봤더니만 이거는 똑같은 거 그냥 6번 중복해서 쓴 거에 불과하지. 원래는 한 가지인데 이걸 6번 중복해서 쓴 거라고. 그러니까 이 5팩이라는 계산 안에는 이 두 개의 자리를 고정시켰을 때 말이야. 고정시켰을 때 사실은 요거 AAA면 이렇게 한 가지로 취급돼야 될 거를 실제로 이 5팩이라는 계산은 3팩토리얼 배 불려서 한 가지로 계산돼야 될 걸 3팩토리얼 배 실제로 더 튀겨서 계산한 거란 말이야. 이해가지? 한 개로 계산돼야 될 걸 3팩토리얼로 계산했단 말이야. 그럼 이 3팩토리얼이라는 거를 원래 한 가지로 되돌려 주려면 3팩으로 나눴을 때 1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 요놈이 이 5팩이라는 거 안에는 요 AAA가 원래 들어가 있을 자리를 지금 요 자리를 한 가지인데, 그치? 1, 2, 3이라는 구분을 두고서 3팩이라고 계산은 잘못된 계산이거든. 그래서 그걸 다시 한 가지로 되돌려주는 역할이 3팩으로 나눈다의 의미고, 이번엔 반대로 얘를 고정시켜 놓으면 이 5팩이라는 계산은 BB라는 놈은 원래 나열하는 방법이 한 가지인데 이걸 B1, B2로 보다 보니까 한 가지로 계산돼야 될 걸 2팩배 불려서 쓸데없이 2팩배 불려서 계산하는데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한 개로 계산돼야 될 게 2팩으로 계산됐으니까 이거를 다시 원래 한 가지로 돌려주려면 2팩으로 나눠주면 되지. 그래서 이걸로 나누는 거는 요 놈을 한 가지로 봐야 될 걸 200배로 잘못 본 걸 갖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는 일종의 보정이죠, 보정. 일단 저질러 놓고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요 상황이 있잖아. 이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이 여러 가지 활용이 되는데 요 상황이 지금 순열 조합에서 우리 조합이라는 걸 공부했잖아. 그 조합을 이용하면 저 상황을 그냥 공식 외우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자, 이거를 우리 금방 배운 대로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팩 나누기 요거는 3팩 곱하기 요거는 2팩 곱하기 요거는 3팩 이렇게 계산한다 했는데, 자, 사실은 이거를 조합으로 지금부터 선생님이 해결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곱 이렇게 있는데 이 8자리 중에서 일단 A 3개를 배열을 할 자리를 순서 상관없이 골라주는 방법이 8C3입니다. 자, 이렇게 골랐다 치자. 한꺼번에 순서 상관없이 고른 거야. 그럼 이 자리에다가 요 AAA를 써넣는, 즉 배열하는 방법은 아까 몇 가지라고?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 이제 5자리. 그 중에서 CCC를 배열할 3자리를 그냥 순서 상관없이 골라보자. 이렇게. 그럼 이 자리에 마찬가지 CCC 배열하는 방법도 한 개밖에 없고요. 그럼 남아있는 이 자리에 BB를 배열하는 방법도 뭐 빼도 박도 못하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공식으로 한번 써보면 8팩 나누기 3팩 5팩이 됩니다. 이거는 5팩 나누기 2팩 3팩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날아가고 난 다음에 정리한 결과가 얘랑 정확하게 똑같다는 걸 이해하잖아, 그치? 그래서 사실은 이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은 조합으로 다 해결이 가능하지만 매번 이렇게 조합 쓰기 귀찮아서 공식으로 암기시킨다라는 그냥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을 응용하는 문제를 지금부터 한번 볼 건데, 이게 지금 2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건데, 이 첫 번째 경우는 둘 중에 첫 번째 경우는 순서가 정해지는 경우인데, 순서가 정해지는 경우는 전부 조합 쪽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얘는 조합이라는 게 얘랑 똑같다는 개념을 지금 미리 설명한 게 고난이도 문제에서 조합을 동원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야. 자, 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 지금 보니까 1, 2, 3, 4, 5 이거를 나열할 때
짝수 2하고 4 중에서는 2가 더 4보다는 왼쪽에 배열된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했어. 즉 1, 3호는 아무 제한이 없고요. 2하고 4만 제한이 있는 거야. 2하고 4 입장에서는 2가 항상 4보다 왼쪽에 배열되래. 자, 이게 여러분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안 된다. 2하고 4가 반드시 붙어 다니는데 2가 4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그 이야기 아니다. 예를 들면 이걸 나열했을 때 뭐 2, 1, 3, 4, 5. 자, 이걸 나열하는 방법 중에 어떤 하나인데 2하고 4 입장에서만 보면 2가 4보다 왼쪽에 있지. 그럼 이걸 만족한 거야 지금. 요런 방법이 몇 가지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야. 자, 요랬을 때는 첫 번째 이런 방법을 쓰면 된다. 아, 이 언급된 제한을 받고 있는 이 순서가 정해져 있지. 자, 순서가 정해져 있는 놈은 사실은 배열하지 못해. 순서가 생기지 않는다. 뭐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막 배열이 되냐고. 나열을 못한단 거야. 나열을. 왜? 나열을 하는 거는 나열을 할 때마다 순서가 바뀌는 것이고 그 순서 바뀌는 것들을 다 다른 것으로 취급할 때 우리는 나열이라는 걸 한다고.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말은 뭐야? 나열이 안 된다는 거야. 불가능해. 따라서 이 2하고 4를 지금부터 똑같은 x라는 문자로 봐볼게. 2하고 4를 똑같은 문자로 봐보면 x 두 개랑 1, 3, 5를 갖다가 배열하는 방법. 이거는 우리가 5패 나누기 똑같은 숫자 두 개니까 문자 두 개니까 이거라고 했어. 지금 이놈이 정확하게 이렇게 될 가지수랑 일치한다는 거야. 그거 왜 그러냐? 자, 이거를 지금부터 선생님 배열 한번 해볼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한 가지수가 이만큼 나온다는 건데 그 매 가지수마다 앞쪽에 있는 x를 2로 뒤쪽에 있는 4로 앞쪽에 있는 걸 2로 뒤쪽에 있는 4 이걸 2, 이걸 4 이걸 2, 이걸 4로 바꿔치겠다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런 경우들이 결국 2하고 4 입장에서는 2가 항상 4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가 되지 않느냐라는 거야. 이해가지?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놈은 사실은 순서가 없다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게 이제 순서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야.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 나열할 수가 없다. 이해가지? 그러면 그런 놈들은 일단 똑같은 문자로 봐서 순서가 똑같은 문자는 어차피 순서가 상관없이 그냥 한 가지가 아닙니까? 저걸 배열하는 방법이. 그래서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 그 하나하나당 앞에 걸 2, 뒤에 걸 4라고 보면 된다. 그럼 결국은 2하고 4 입장에서는 2가 더 왼쪽에 있는 경우들이 된다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요거를 만족하는 가지수다. 물론 이해는 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확 마음에 와닿지는 않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지금부터 조합으로 한번 해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얘들이 제한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경우의 수 할 때 선생님 항상 이야기했죠. 저 5개를 다 나열하는 와중에 그 중에 일부를 먼저 나열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배열해도 전체를 한꺼번에 배열하는 거랑 차이가 없어요. 그럼 일부라는 거는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놈부터 배열을 하고 제한이 없는 놈들은 나중에 배열해도 경우의 수에는 영향을 안 끼친다. 그 이야기 하는 거라고. 그러면 지금 얘가 두 개가 제한을 받고 있으니까요. 이 두 개를 여기다 먼저 배치를 하자고요. 그럼 이 두 개가 들어갈 자리부터 골라주는데 요거죠. 왜 P가 아니고 C입니까? 자, 이해하죠? 순서가 정해져 있는 놈은 나열을 할 수가 없어요. 자리만 결정하면 끝나는 거야. 알겠지? 그럼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봐. 여기 골라봤죠? 이 자리에 이 순서에 맞게끔 써 넣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이거밖에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한 가지. 그럼 남는 숫자 하나, 둘, 세 개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 나열하면 되니까. 자, 이거 계산해봐. 5팩 나누기 2팩 3팩이고요. 옆에다가 3팩을 곱하는 수가 날아가면서 결과가 전부 얘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긴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는 놈들은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로 봐도 되겠지만 선생님은 이 조합을 추천합니다. 조합이 훨씬 더 이해가 더 쉽고 확실하다. 헷갈리지 않는다. 자, 요거가 이제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의 첫 번째 활용도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의 두 번째 활용도가 바로 여러분 최단 경로의 수, 이런 거 들어봤죠? 최단 경로의 수. 자, 최단 경로의 수 할 때는 1대1 대응 개념을 쓴다. 자,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자,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인데 반드시 한 칸을 움직이더라도 B에 가까워지게 움직여야 최단 경로가 되고요. 길을 따라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가는 거는 A에서 B에 가까워졌죠. 위로 가는 것도 B에 가까워지잖아. 왼쪽으로 가면 B에서 멀어지잖아. 아래쪽으로 가도 B에서 멀어져요. 한 칸을 움직이더라도 가까워지게 움직여야 최단 경로야. 그러니까 뭐 뱅글뱅글 헛짓하다가 돌아서 막 놀다가 어딘가에 막 놀러 갔다가 가면 최단 경로가 아니란 거지. 그래서 이 경우는 오른쪽 그리고 위, 오른쪽으로 그리고 위쪽으로만 움직여야 B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저런 경로만 오른쪽, 위쪽 이런 것만 선택해서 꾸준하게 B에 도착을 해야 최단 경로가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하나, 둘, 셋 쭉 가서 이렇게. 지금 이 경로 보면은 오른쪽하고 위쪽 이런 것들만 이용해서 B에 갔잖아. 한 칸 움직이고. 요건 최단 경로인데, 자, 여기서 막 한 5바퀴 돌고 가면 그 최단 경로 아니라는 소리 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결론부터 이야기한다. 가로가 하나, 둘, 셋, 넷, 5개고, 세로가 하나, 둘, 셋, 넷, 5개네. 요거 조금 이를 돕게 해서 함수를 조절해. 자, 이렇게 할게요. 가로가 하나, 둘, 셋, 넷, 5개고, 세로가 4개면요. 가로를 A라는 문자로 보고, 세로를 B라는 문자로 보면, 결국 총 합쳐서 9팩이죠. 9팩 나누기 5팩 3팩. 지금 선생님이 쓴 게 뭐야? A 5개랑 B 4개를 나열하는 방법에 같이 수죠. 자, 써볼게. 이걸 나열하는 방법 수. 그럼 나열을 아무거나 몇 개만 해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많잖아.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면 이만큼 가지고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 하나당 여기 길 하나가 1대1 대응되고, 여기서도 길 하나를 선택하면 그 경우가 여기서 딱 하나만 찾아진다는 거야. 예를 들면 얘를 선택했다고 쳐봐. 얘를 그러면 A 2번이니까 옆으로 2번 이렇게, B 2번이니까 위로 2번, 그 다음에 A 3번이니까 옆으로 다시 3번, B 2번이니까 위로 2번. 자, 요와 같은 경로가 정확하게 요 경우랑 1대1 대응된다는 거야. 여기서 하나를 선택했더니만 왼쪽에서 보니까 길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여기서 네가 길을 아무거나 하나 그려봐. 먼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는 길을 선택했다 이거야. 저거를 여기서 딱 찾아보면 오른쪽으로 한 칸이니까 이렇게, 위로 4칸이니까 오른쪽으로 다시 4칸이니까 분명히 여기서 내가 길을 먼저 하나 선택을 했는데 그 길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딱 찾아보니까 요거 딱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하든 저쪽에서도 여기에 해당되는 게 딱 한 개만 나오고, 저쪽에서 한 개를 선택해도 여기에 해당되는 게 한 개만 있을 때, 이런 관계를 우리는 1대1 대응 관계라고 부른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지. 내 동생이 내 사탕을 훔쳐갔는데 책상 위에 사탕 껍데기가 5개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 가정이 이렇게 되는 거야. 사탕 껍데기를 따로 뭐 휴지통에 버리지 않았다는 가정이 붙는 거야. 그러면 사탕 껍데기가 5개가 널브러져 있으면 사탕 5개 먹은 거잖아. 그리고 나한테 5대 맞아야 되잖아. 왜? 학교 갈 때 내가 분명히 한 개 까먹으면 내 거, 사탕 1개 까먹으면 한 대 때린다 했거든 내가. 그리고 동생은 5대 맞아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전부 1대1 대응 관계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들인 거야. 그래? 자, 그래서 길이 찐따가 나 있지 않고, 뭐 길이 훼손되어 있지 않고, 그냥 반듯반듯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의 가지수는 문자, 가로는 A라는 문자, 세로는 B라는 문자를 봤을 때 이 두 개의 문자가 똑같은 거 5개, 똑같은 거 4개 있는 경우죠. 두 개의 문자가 배열되는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로 구할 수 있다. 이 최단 경로의 수를.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응용 문제를 몇 가지를 다뤄보고 마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A라고 하고 여기를 뭐 P라고 하고 여기를 P라고 여기를 B라고 하면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A에서 P로 가는 것만 고려한다고 이 길이 끝나지 않죠. A에서 P로 가는 경로도 고려하고
P에서 B로 가는 경로도 고려해야 순서상 하나가 만들어지고 이 순서상 한 개가 여기서 여기 거쳐 여기 가는 길 하나를 담당하니까요. 1대1 대응관계. 그럼 순서상의 가지수가 곧 우리가 원하는 길의 가지수인데 순서상 가지수 나오면 고배 법칙 떠올라야지. 롯데리아 세트 메뉴. 그럼 먼저 A에서 P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어디를 쳐다봐야 돼요? 요 박스를 쳐다봐요. 요 박스. 요 박스를 벗어나서 가면 최단 경로가 아닌 거죠. 이렇게 위로 왔다가 밑으로 오면 돌아가는 거야. 요 박스 내에서 여기서까지 가는 거 선택해야 되니까. 가로가 3개고 세로가 3개는. 그러면 600 나누기 300, 300. 그리고 고배 법칙이죠. 이제 P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어느 박스를 쳐다보는 거야? 요 박스만 쳐다봐야지. 요 박스를 벗어나서 가면 최단 경로가 아닌 거니까, 그지? 그러면 가로가 3개니까, 세로가 2개니까. 어떻게 한다고? 500 나누기 300, 200. 물론 뭐 여기는 요 놈을 52 이렇게 좀 봐줄 수도 있으면 되는데, 그지? 왜냐하면 가로 3칸과 세로 2칸을 이용하면 무조건 A에서 B까지 도달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가로 3칸, 세로 2칸 합쳐서 5칸을 결정하면 되는데 5칸이 2칸은 위로 가는 거고요. 3칸은 옆으로 가는 거.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냐? 그럼 5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이런 거. 생각을 해봐. 오른쪽으로 3칸 가는 거하고 위로 2칸 가는 게 어떻게 배열되어 있든지 간에 A에서 B까지 가는 거는 뭐 상관이 없어. 예를 들어서 봐봐. 자, 이렇게 만약에 됐다고 쳐봐.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야? 오른쪽 1칸, 위로 2칸, 오른쪽 2칸. 자, 이렇게 5개의 칸 중에서 위로 2칸, 그리고 오른쪽 3칸의 자리만 딱 결정이 되면 말이야. 무조건 A에서 B에 도착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이 52의 의미는 이런 거잖아. 내가 이 5개의 칸 중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2칸만 아무데나 이렇게 정한다고 쳐봐. 이게 방법의 가지수가 이거잖아. 그럼 나머지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결정, 빼도 박도 어떻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야. 결국은 5개의 칸 중에서 위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를 결정해주면 결국은 A에서 B까지 가는 어떤 길 하나가 만들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조합으로 봐도 된다는 의미야. 당연히 5개의 칸 중에서 위로 가는 2칸의 위치만 결정해주면 나머지는 오른쪽 가야 되고, 반대로 53이라고 봐도 되겠지. 5개의 칸 중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3칸만 결정해주면 어느 자리지. 그럼 나머지 2개는 위로 가는 놈이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일맥상통하죠.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조합하고 똑같다는 말. 되겠니? 어찌됐건 이건 참고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거쳐 여기 갈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에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곱하기로 연결해야 된다. 고배 법칙이다. 이해가지? 자, 이번에는 길이 중간에 공사 중이라서 찐따나 있을 텐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통과를 못하게 돼 있다 칩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이 A라는 지점에서 이 B라는 지점까지 가는 길의 가지수가 몇 가지냐 했을 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분류를 통해서 공식을 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합의 법칙 있죠. 하나 이렇게 해서 이게 2가지, 3가지, 4가지 이렇게 합의 법칙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있는데, 둘 개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합의 법칙으로 가는 거는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생각이 필요 없고 그냥 산수만 더하기만 잘하면 된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중간에 만약에 더하기 잘못하면 바로 틀린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써놓는 거는 이따가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합의 법칙으로 여기까지 가면 여러분들이 해보고, 자, 이제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를 분류를 통해서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A에서 B를 갖다가 거칠 A에서 B에 도착을 하려면 지금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내가 이렇게 하나 그렸다고 쳐봐. 이 주황색 직선을 통과하지 않고는 B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장공비라고 생각하면 무장공비가 A에서 타령을 해서 말이야. 여기가 뭐 주문진 뭐 이런 무장공비가 여기서, 여기는 서울에 있는 이런 데를 가려면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중간에. 그러면 이제 검문소를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물 셀 틈 없이 검문소를 갖다가 설치를 해야 되겠죠. 얘가 여기 도착할 수 있게끔
어느 경로를 통해서 뭐 도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경로를 다 막아야 무작공들이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가는 놈들은 무조건 이 대각선 방향의 요 거점들, 요런 거점들을 갖다가 다 통과해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요거를 P, Q, R, S라고 하면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거고, A에서 Q를 거쳐서 R로 가는 거고, A에서 R을 거쳐서 뭐 B로 가는 거고, A에서 S를 거쳐서 B로 가는 거고. 자,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분류를 했는데 이 네 개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고 겹칠 수 없다는 게 핵심이고요. 요 이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는 건 이해 갔을 거고, 겹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요거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항상 잡아야 돼요. 뭐 요런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겠지 분명히. 선생님 굳이 왜 이렇게 잡아야 되나요? 이렇게 잡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잡아도 여기를 분명히 통과해야지만 B에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 이유가요. 자, 만약에 여기 통과해서 여기까지, 이거는 그냥 번호 써볼게. 2, 3, 4 써볼게. A에서 1 거쳐서 B로 가는 거하고, A에서 2번 거쳐서 B로 가는 걸 딱 요거 두 개만 가지고 설명해보면, A에서 1번 거쳐서 B로 가는 길이 구해졌다 치자. 근데 요거 밑에 거 요거 구할 때 말이야, A에서 2번 거쳐서 B로 가는 거. 자, 선생님 박스 한번 쳐볼게. 요거잖아, 요거. 자, 요거잖아, 또 요거잖아. 이건 두 가지 때문에 잘못 잡은 거야. 첫 번째는 이거 A에서 2번 갈 때 잘 봐라. 잘 봐. A에서 2번 갈 때, A에서 1번 통과해서 2번 가는 게 이 A에서 2번 가는 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즉 이걸 계산할 때 이 위쪽에 여기 한 번 더 카운팅이 되어버린다. 중복 카운팅이 된다고. 잘 봐. A에서 2번 갈 때 1번을 거쳐가는 걸 또 분명히 포함될 거 아니야. 그건 아까 우리 이미 구했었는데 여기 또 포함이 되는 거야. 즉 이렇게 이놈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는 점을 이렇게 잡게 되면 직전 카운팅한 가지수가 그 다음 카운팅할 때 중복 카운팅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똑바로 잡는 거 안 된다는 거야. 비스듬하게 잡아야 되고, 게다가 두 번째는 만약에 이런 데다가 잡아주잖아. 그러면 봐. 예를 들어서 A에서 2번까지 갔다고 쳐봐. 그 다음에 2번에서 B까지 갈 때는, 자, 2번에서 B까지 갈 때는 여기 B 쭉 튀어나왔잖아, 이렇게. 그러면 2번에서 B까지 갈 때는 다시 이렇게 공사 중인 훼손된 길이 생겨버린단 말이야. 그럼 분류한 목적이 안 맞잖아. 이거 좀 간단하게 풀라고 분류를 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는 다시 또 이렇게 막 찐따라한 데가 생겨버리면 이 부분을 또 막 또 재분류해야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거점을 잡을 때는 일직선상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비슷하게 잡되, 선생님 왜 하필 여기를 잡았겠냐. 여기를 잡으면 여기서 여기 가고 여기서 여기 갈 때, 자, 예를 들어서 요점 봐봐. 요점 갈 때도 완벽하게 반듯반듯한 놈만 등장하고, 여기서 이렇게 갈 때도 완벽하게 반듯반듯한 놈만 등장한단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 갈 때도 최단 경로는 완벽하게 반듯반듯, 완벽하게 반듯반듯. 자, 대각선 방향을 이렇게 잡아도 되긴 되는데, 봐봐.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잡았다고? 그럼 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왔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자, 이렇게 보면 여기 찐따가 난단 말이야. 훼손이 된단 말이지. 이렇게 발생하지 않게끔 잡아주는 게 가장 좋은 최선의 선택이다라는 거야. 알겠니? 똑바로 잡으면 안 되는 이유는 중복되는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옆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잡되 항상,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그 양쪽이 다 반듯반듯한 찐따가 나 있지 않은 완벽한 길들이 등장하는 방향으로 잡아줘야 된다. 그럼 이런 거의 장점은 뭡니까? 이거 각각을 계산하면 계산이 좀 양이 여러분 4번이지만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 더하기로 간다면 더하기 수십 번 해야 되는 거죠. 그거보다 4번의 계산으로 한 방에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여러분. 이해합니까? 근데 막 거점 잡고 이러다가 또 머리가 복잡해지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장점은 계산이 짧다. 단점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그지? 그 다음에 합의 법칙은 계산은 많지만 더하기니까 별로 부담은 없죠?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 잘 더해가면 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딱 팁을 던질게요. 지금 이 정도 수준은 오히려 이렇게 분류하는 게 더 빠를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막 중간중간에 집단한 게 복잡해서 이해가 전혀 안 된다. 이게 지금 자기 수준으로 불가능하다 치면 그냥 합의 법칙 써. 더하기만 잘하면 되니까. 알겠니?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문제는 합의 법칙으로 그냥 해결하면 된다. 되시겠지? 자, 이 정도 같은 것이 포함된 순서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문제는 이렇게 길찾기 문제다까지 해서 중복 순열하고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이렇게 개념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원순열과 중복 순열 같은 것이 포함된 여기까지가 수능 특강 1단원의 핵심 내용이고, 요걸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쉬었다가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